건축주 B와 유치권자 A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또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경매개시 결정을 건축주 B에게 송달을 했을 때 그 송달을 누가 받았느냐, 같은 주소지에서 A가 송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건축주 B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거래 약정서의 건축주 B 연락처 전화번호가 A의 전화번호로 나타난 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병협의원 대표변호사 김재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뜨리기 사례 중에서 인천 중구 영종도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매수한 후에 20억 원의 유치권을 깨뜨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습니다. 먼저 유치권 주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인천 중구 영종도에 소재한 대지 약 한 1,800평 지상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대형 근린생활시설 2개 동에 대해서 최초 감정가 77억 원인 것을 38억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A라는 사람이 2018년 9월 3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그 A가 하는 유치권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공동건축주인 B와 C로부터 건물 정축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받았는데, 공사 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15년 5월까지 공사대금 25억 원의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건축주들이 직영공사한 부분을 제외한 20억 원 정도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건축주들의 허락을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정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 C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매각하기 위해서 정축 허가 명의는 주식회사 D로 했기 때문에 A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A와 하도급 업체들과의 하도급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하도급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 A는 건축주들이 이 정축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동산을 주식회사 D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가지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공사비 전액 25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9개월간 몇몇 하청업체와 함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건축주 B 명의로 정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D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공사대금 지불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유치권을 어떻게 깨뜨린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유치권자 A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자, 신청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유치권자에게는 피담보 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주들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모두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유치권자 A가 발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 그리고 A가 공사비를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했다는 그런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는 점,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도 모두 A나 주식회사 D가 아니라 E 또는 F라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합계 15억 6,700, 그리고 F 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합계 8억 4,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하도급 대금으로 합계 24억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공사대금 모두 지급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들과 이 유치권자라는 A 사이에 공사도급 계약이 한 장짜리고 25억 원이나 되는 공사 계약인데, 반드시 필요한 지체상금이나 선급금, 이행보정, 하자보수보정, 기성금 지급 시기, 계약 해지에 관한 이런 규정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된 걸 봐서 이거는 허위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한 F회사는 건축주 C가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주와 시공사가 사실상 동일한 주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기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겸 슈퍼마켓 오너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라고 하는 유치권자 A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면세점 내지 식당으로 영업 중이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이 유치권자 A는
위 면세점의 직원이고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자라는 A가 주식회사 D, 결국 건축주 C가 대표인 주식회사 D의 직원임을 이렇게 이제 자인한 바가 있어서 결국 채무자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형국임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유치권자 A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이자 45%의 주식을 가진 G와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죠. 그리고 두 사람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주 B와 유치권자 A는 실질적인 부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또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경매개시 결정을 건축주 B에게 송달을 했을 때 그 송달을 누가 받았느냐, 같은 주소지에서 A가 송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건축주 B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거래 약정서의 건축주 B 연락처 전화번호가 A의 전화번호로 나타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 A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일 뿐 등록된 또 공사업자가 아닙니다. 명함 보면 국제문화교류를 행사하는 어떤 단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유치권자 A에게는 공사를 할 능력은 물론이고 경험도 전혀 없었다 하는 점을 강조했죠. 더구나 유치권자 A는 2015년 5월경부터 지금까지도 무려 2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가압류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일체의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서로 공모해서 허위로 만든 것이 명백한 지불각서 하나를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의뢰인이 그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A가 그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떨어지면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건재당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서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점, 이런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 A는 건축주 B, C, 그리고 주식회사 D와 동일한 실체이자 실질적인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B, C, 주식회사 D 등과 공모해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매 낙찰가를 이렇게 낮추어서 헐값에 되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실제 하도업체들과 직영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허위로 직원인 A에게 하도급 대행을 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걸 꾸며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그런 외관을 만든 것이 이제 분명하다.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가사 존재한다 해도 이런 인적 관계에 비춰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 해도 3년의 단기 소멸시에 걸려서 이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 해도 A가 건축주들과 공사도구 계약에 대한 공사 기간은 계약서상 2014년 9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 기재된 완공 시기는 2015년 5월이지만 그때까지 완공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명령 신청한 시점이 2018년 12월 5일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건축주들이 A에게 허위로 작성 교부한 지불각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작성일이 2015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무 승인으로 보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3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기 때문에 역시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치권 점유가 부존재했거나 점유했다 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로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18년 7월 3일이었는데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018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장해서 점유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면세점 겸 슈퍼마켓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라고 하는 유치권자 A와 전화 통화에 의한 바 소유자가 이건 부동산을 면세점으로 영업 중이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A는 그 면세점의 직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 A는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가 면세점의 식당으로 영업 중이고 자신은 그 면세점 직원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특히 이제 20억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이제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파랑, 기타 참고사항란에 임대관계는 미상임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고, 또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6항 기타 참고사항 항목에서는 기호 2 건물은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고, 기호 3 건물은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 유치권 점유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의 사진용지에 첨부된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외부 그리고 제시의 건물의 사진들을 보더라도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 모습이나 공고문, 플랜카드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신청한 지 4주 만에 인도명령을 발령해 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법은 2011 타경 메토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해서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단 2줄의 이유로 인도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인 측의 그 자세한 재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도명령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무려 35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에 상당하는 상세한 내용의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영종도 현장을 몇 차례나 이제 방문까지 했는데 이렇게 단 2줄로 결론을 이렇게 내어버리니까 좀 허탈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보람이 컸던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